했다. 청구했다. 무엇을 청구했느냐라는 거 좀 보겠습니다. 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그동안 체포영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소환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나왔던 게 체포영장 얘기였긴 했는데 그때 체포영장 검토한다, 뭐 할 수도, 가능성 등의 얘기였습니다만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점으로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주목되는 게 청구한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3차 통보가 있었는데 여기 불응을 하고 바로 이튿날인 0시, 그러니까 하루 딱 기다리고 29일 안 나오고 30날 0시가 되자마자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원 변호사님, 이건 체포하겠다라는 어떤 공수처의 의지가 상당한 거 아니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공조본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네. 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김용현 전 장관 구속하고 체포할 때 논리가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도 못하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순수하게 수사권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소환 조사에 따르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하고 동일 논리로 지금 그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적법하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고발 사주로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했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위법한 수사의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명확하게 그 수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증거 능력이 합법화돼 있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처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근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적법 위법을 판단해가지고 네. 위법하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영장이 위법한 수사를 합법화시키진 않습니다. 그것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논리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설령 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그럴 개연성을 좀 남겨둬야 되는 건 맞아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네.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동일한 논리를 이제 폈던 거예요. 공수처에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아니 내란죄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법원이 일단 영장 실질 단계에서는 이거는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니 직권남용과 관련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 관할이 있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수사 과정 중에 법원의 판단이어서 나중에 정말 본 심판에 갔을 때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은 내란죄에 비하면 법정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할에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간다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가지 않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이미 여러 이제 관련 판결들에서 수사 권한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건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게 맞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런 논란이 있을 거를 예상을 공수처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심지어 0시에 청구하는 걸 보면 의지도 확고한 것 같다. 이 확고한 의지로 공수처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지 체포영장 하나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다. 뭐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긴급 체포도 있다. 체포영장은 이번에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구속영장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체포영장을 이번에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차이를 살짝 보겠습니다. 긴급체포는 뭐느냐? 발부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나중에 법원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일 때 그냥 바로 체포하는 게 긴급체포다라는 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석방을 해야 된다. 48시간 이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폭력 강도 등 긴급 상황일 때 체포영장 법원입니다. 발부하는 주체. 중대범죄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기재한 체포 기한 내에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엔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가부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걸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갈 수도 사실 있긴 했었죠. 구속영장도 역시 법원이 발부합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중대범죄. 최대 20일까지 사실상 기한을 붙잡아둘 수 있다라는 거. 수사 중에 장기 구속이 필요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왜 체포영장을 택했느냐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영장 청구를 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 범죄가 상당하고 이 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높아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 이뤄진 이후에 청구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네. 아마 공수처로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직무집행이 정지됐어도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영장 없이 인신을 바로 확보하는 절차에 나아가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조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3차례 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는 아니죠. 이미 불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로서도 이 수사에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체포영장 발부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구속영장은 좀 장기간 그리고 도주 우려의 이 위험이 있을 때인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소환에 불응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사실상 딱 들어맞는 영장 청구다. 그래서 아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발부 주체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발부 주체가 어디냐? 체포영장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도 이걸 법원이 최종 발부를 해줘야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저희가 사실 공수처가 정말 이 공수처의 이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을까 안 됐을까 여부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오늘 알림으로 뭐라고 하느냐. 금일 현재까지 이게 오전 7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까지 아직 발부가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 변호사님. 영장 청구가 30일 0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8시에서 9시 사이 넘어가면은 한 33시간째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뭐 24시간 안에 보통 됩니다. 네. 예, 하루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된다는 거는 네.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법원에서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약간 달라요. 구속영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은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그런 수사에 쌓아놓은 건 필요합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네. 수사권도 지금 없는데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발부를 해줘야 되느냐 그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는데 발부를 해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고민을 하느라 통상 하루면 발부가 되는 체포영장이 아직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이 체포영장의 어떤 쟁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내란 혐의 소명 수사 권한이 쟁점이다. 지금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수사 권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사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소추가
불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연관한 범죄로 내란죄를 갖고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인 건데 지금 현재 33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 상황에도 발부가 되지 않고 있는 체포영장, 장 변호사님. 네.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수사권의 문제도 있고 네. 잔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지휘관들 이미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동일한 논점으로 이 방어를 했었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근데 그때도 관련 사건으로 왜냐하면 검찰도 부패, 경제 등만 이제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일반 사건 본인들이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네. 다른 여죄를 알았는데 거기서 딱 중단하는 게 사법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관련 사건은 연이어서 이 해당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남용을 토대로 내란, 뭐 나아가서는 외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지금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큰 쟁점으로 영장을 기각할 사유로까지 이제 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 내란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나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건 가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다수가 국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건 발부에 아마 법원이 고민을 할 거다라는 원 변호사님의 얘기와 아니다, 발부가 안 될, 기각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 김용현 전 장관도 발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윤곽금 이 변호인과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얘기를 같이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윤곽금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이거 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돼도 이거 우리는 응할 수 없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지금 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가 없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윤 영장 발부돼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입니다. 실제 체포까진 미지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영장이 나와도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 변호사님, 경호처가 막아설까요? 당연히 막아서야죠. 당연히 막아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사권이 없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없는 수사권이 적법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이 집행이 되는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입니다. 네. 부적법한 공무를 전제로 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 적법한 공무여야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자꾸 수사권이 없는데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여론조성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이석기에 대한 내란 수사가 2년 했습니다. 네. 2년하고 진행해서 기소를 시켰는데 지금 며칠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뭐 영장 발부받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구속영장까지 가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일종의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공수처에서 말하는 게 심지어 뭐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도 이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부적합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 변호사님. 근데 위법하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법원이 그 부분 판단해서 영장 발부했던 그 엄중함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체포 영장에 의한 인신구금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까지 압수수색은 다 못하게 막아왔어요. 네. 그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보안시설이어서 그 부분은 이 시설의 책임자의 승인하에 압수수색이 단행되도록 돼 있어요. 네. 인신의 구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걸 막아설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한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경호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호처예요. 그렇다면 직무집행이 정지돼도 경호 업무를 지원을 받는데 네. 그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어떤 권능까지 배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나아가서 여러 명이 그 부분을 막아선다? 네.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발 자진 출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리력 충돌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락합니다. 이미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고요. 대외 신인도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방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원 변호사님. 근데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적폐 수사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 많이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다 무죄, 대부분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강제 수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 강제 수사는 과연 적법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위배가 되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그런 부적법한 수사임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하러 관저로 간다고 하면 정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내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관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까 저 이윤갑근 이 변호인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입장은 다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어떤 이 글이 올라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애독을 올린 윤 SNS 정치 신호탄이란 기사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정한다.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방대원들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 관련한 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고 일절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올렸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참사에 글이? 대해서 네. 예, 애도를 하는 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과거에 김일성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평양에 문상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참사를 겪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고 직무정지 당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네.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본인의 수사나 탄핵 심판 관련한 입장은 올리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사안이 위중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그 말의 의미를 새기는 지도자라면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 부분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그리고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하게 애도 메시지 냈죠. 그런데 유가족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 요청 거부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말도 어느 정도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이 시국에 받아들일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는 제목을 정치 신호탄으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에 추가적인 글이 올라올 것이냐 여부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